영화를 하나 보고서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가 나오겠죠? 네. We'll never get it out now. So certain are you? Always with you what cannot be done. You do nothing that I say. Master, moving stones around is one thing. This is totally different. No different. Only different in your mind. You must unlearn what you have learned. All right, I'll give it a try. No. Try not. Do. Or do not. There is no try. 강의 준비 시간의 90%를 이 영상에 몰아넣었고요. 나머지 10% 준비한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자, 오늘 올라올 때 약간 좀 화가 난 상황으로 왔습니다. 지금 2년 내지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 최근에 이제 교육 활동을 다시 이제 만나 뵙는 분들 보다 보니까 바뀐 게 없다라는 속상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냥 뭐 그런 거 귀찮은데 옛날에 제발 좀 하던 거 그대로 좀 갑시다. 내지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당신 생각 좋은 건 알겠지만 제발 좀 시키는 대로 좀 합시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절대 다수인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뭔가를 바꾸겠다고 뭔가 해보겠다는 열정으로 오셨겠지만 다시 저희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방금 전과 같은 상황들이 아마 늘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는 목적지는 지금 데스스타라고 하는 곳인데 데스스타라고 쓰고 저희는 관행이라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배웠던 대로 그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꾸 답습하고 늘 하던 대로 하는 습관이 붙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의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패기 넘치는 이 젊은의 모습. IBM 건물에 가가지고 손가락 욕을 크게 한번 하는 이 사진. 이 사람이 남긴 말이죠. 해군에 들어가느니 나는 해적이 되겠다. 교육에서도 이러한 똘끼, 이러한 용기가 좀 있으면 어떨까? 나는 에듀테크에서의 한번 해적이 되어보고 싶다. 관행을 깨고 파격을 추구하는 이 모습.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술을, 세상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꾼 일들을 만들어냈었죠. 저희 생각에는 한국의 교육에도 물론 앞서서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지만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GG 사우스 코리아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정말 많이 와 계신데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 분들이랑 같이 했던 약간은 해적 같고 약간은 애들 장난 같은 이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미래 교육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전부 다 저항군으로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교육 물론 좋습니다. 형식도 물론 좋고요. 완성되어 있지만 이거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고요. 저항군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보았습니다. 바로 에듀테크의 전문가이신 요다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영상에서 나왔었죠. 하거나 하지 말거나야 시도란 없어. 되게 그 비장한 말씀을 남겼는데 그 문장 앞에 했던 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You must unlearn. 너는 물론 배운 거를 싹 잊어버려야 돼. 무언가를 새로운 걸 배우기 전에 기존에 배웠던 걸 싹 잊어버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선생님이 남기신 말이에요.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쓰고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다시 잊어버리고 새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의 문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입견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권위일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픈된 마인드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환경, 도전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소룡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마음을 비우고 형식을 버려라. 물이 되어라. 컵에 들어가면 컵이 되고 찻잔에 들어가면 찻잔이 되고 주전자에 들어가면 주전자가 되는 그러면서 be water, my friend. 물이 되게나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는 사고와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자는 거죠.
유리잔이 쓸모가 있는 거는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우셔야 돼요. 기존에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웠던 게 최고이고 내가 그 방법으로 배웠으니까 이대로 가르치면 잘할 수 있겠지.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한번 비워보고 새로운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하거나 하지 않거나지 시도해본다. 이거는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Just do it이라고 하는 나이키의 로고가 있죠. 이거를 살짝 바꿔볼게요. Just try it. 느낌이 약간 좀 약하죠? 다르죠?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try는 한번 시도,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포기해도 되니까 한번 해봐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do it은 다릅니다.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으니까 일단 해서 끝까지 한번 가봐. 가보고 얘기해. Just try it이랑 Just do it은 큰 차이를 갖고 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서 큰 차이를 갖고 오죠.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일지라도 끝을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글을 써서 제본을 해서 책을 내보는 경험,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를 해서 CD로 한번 구워보는 경험, 그림을 그려서 액자에까지 넣어서 집에 걸어보는 이러한 경험들이 한 분야를 완성짓는 경험으로 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은 아우 좀 더 잘 써야 되는데 하는 후회도 좀 있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ust do it 했죠. 그냥 just write입니다. 그냥 써서 끝을 내고 그걸 통해서 배우면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용기를 내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약간은 좀 애매한 분이시죠. 사실은 컨셉 자체가 좋은 분일 수도 있고 약간은 정신이 나간 분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저스트 두잇의 대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해버립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럼 위성을 띄운 다음에 걔가 위에서 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 매달 로켓을 쏴 올리고 있고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인터넷 쏴주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 들어가면은 우편번호를 치면은 지역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면은 저 거대한 디스크랑 그 단말기를 임대를 해줘요. 그럼 그때부터는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우주에서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이미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월 6만 원. 생각만큼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케이블 연결할 필요 없이 와이파이 필요 없이 저거 디스크만 들고 있으면은 우주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한 겁니다. 이 외에도 이런 것들 많죠. LA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공항에서 도심 들어가는데 2시간이 넘습니다. 실제 차로 가면 한 2, 30분이면 갈 거리인데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차라리 터널을 뚫자라고 했는데 물어봅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터널 뚫는 거 비싸죠? 비싸요. 왜 비쌉니까? 큰 터널을 팔려면 되게 비쌉니다. 그러면 직경을 줄이면 어때요? 그러면 한 10분의 1로 줄죠? 그래서 터널을 줄여버렸어요. 아주 작은 터널을 만들어서 이거를 층층이 하게 되면 거의 무한대로 터널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진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시면은 안에 루프가 있어요. 지하에 돌아다니는 루프가 있고요. LA에도 있고요. 이미 시작이 되었죠. 안에 차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 보어링 컴퍼니, 이름이 약간 좀 재밌죠. 지루한 컴퍼니인데 사실은 파는 컴퍼니라는 건데 저렇게 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차를 보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맨날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흙이 나와요. 이거를 또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just do it. 흙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장님? 그래? 그럼 이걸로 뭐 좀 해볼까? 그래서 벽돌 회사를 만듭니다. 어디냐? 터널 끝에. 거기서 계속 흙이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벽돌을 계속 찍어가지고 요거를 고가에 팔지는 않고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매우 저렴하게 팔아요. 약간은 기부인 듯 하면서 그래도 손해는 안 보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죠. 어쨌건 문제가 생기면 just do it. 일단 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화성을 개척하는 최초 인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화성의 가장 큰 문제는 온도 차이죠. 그렇죠? 사람이 거주하기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O2를 만들어가지고 온실가스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기온을 높여야 되는데 식물을 기르고 박테리아를 키우면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앨런 머스크 아이디어는 핵폭탄을 터뜨리자. 그래서 핵폭탄이 뭉게구름을 만들면 온실가스가 되고 따뜻해질 거다.
모든 사람이 비웃었지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쟤는 왠지 할 것 같아서. 저 얼굴 좀 보세요. 할 것 같죠? 지금 딱 버튼 누르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은데 어쨌건 just do it.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결코 프로젝트의 크기와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다. 나를 봐라. 너 내 사이즈 갖고 나를 평가하냐? 라는 이야기를 했죠. 팔 들고 윙 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어쨌건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듀테크에서 도구의 크고 작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가 바로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어플이에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고요. 그냥 저만 로그인만 하면 되고 애들은 그냥 비밀번호 넣고 자기 이름만 넣으면은 바로 퀴즈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채점도 안 해도 되고 게다가 실시간으로 빨갛고 파랗고가 보이니까 막 누가 계속 틀리고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목 뒤에 한번 막 잡아주면은 걔는 막 다음 주에 열심히 공부를 해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 이게 엄청난 힘이더라고요. 이거를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근데 에러도 많이 나고 튕기기도 되게 많이 튕깁니다. 그래도 잘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웃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죠. 다들 아시는군요. 왜? 너무 재밌어요. 학교 수업 끝나고 요거 가지고 경품 걸고 한번 이벤트 하면은 다들 이게 수업인지 쇼인지 모를 정도로 신나게 막 휴지도 받아가고 막 이러면서 되게 즐거운 수업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역시 카웃도 그냥 무료 앱으로만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교실에서 잘 썼었죠. 이거는 다들 아시는 그 구글 카드보드라고 해서 마분지로 만들어진 VR 도구입니다. 비싸지 않고요. 1,2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어요. 학생들 스마트폰 꽂으면은 눈에 쓰는 순간 360도로 이렇게 둘러보는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하죠.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되게 간단합니다. VR 카메라라는 걸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상과 이벤트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시면 그게 360도로 자동으로 스티칭이 돼서 제공이 돼요. 정말 손쉽게 360 VR 카메라 체험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현영 교수님이 남기신 말이죠. 세상에는 세 가지 상태의 사람이 있다. 넙치처럼 바닥에 착 붙어가지고 바다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만 확 있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반대로 참치. 막 대서양 태평양을 막 누비는데 생각을 안 해요. 행동파. 날치가 돼야 된다. 물고기였다가 어느 날은 새가 되었다가 또 어느 날은 물고기였다가 환경에 따라서 위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자기의 모습을 바뀔 수 있는 날치와 같은 사람이 되어다 달라고 이현영 교수님이 부탁을 했고요. 세계경제포럼 슈바페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빠르게, 작고 가볍게 교육의 혁신을 에듀테크를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하나의 방법은 예전에 영화 300 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레오니다스 왕이 이 스파르타 이 사람들을 끌고서는 이 테세우스라는 그 사람들을 막 무찔렀던 그 무시무시한 전쟁인데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300명의 병사들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적들을 바다 쪽 협곡으로 몰고 갔어요. 길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밖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씩 싸우면은 그래도 이길 만한 생산이 있었다는 거죠. 에듀테크든 교육 환경이든 여러분의 가정이건 정말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거예요. 그때 압도당하지 마시고 좌절당하시지 않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체크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일을 다 세분화해서 적으시고 하나하나 해치워 나가는 방법이죠. 바로 Getting Things Done. 제가 아주 좋아하고 오랜 세월 동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의 준비할 것이라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슬라이드 만들기, 무슨 자료 찾기, 영화 보기, 영화 캡처하기, 편집하기 아주 작은 걸로 세분화를 하시고요. 하나하나 체크해서 지워 나가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신속하게 분류하시면은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많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그 노하우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 Getting Things Done 컨셉이 들어가 있는 도구가 바로 Gmail과 구글 태스크,
구글 할 일입니다. 그대로 GTG의 컨셉이 들어가 있어서 모든 일을 체크해서 없애고 인박스, 받은 편지함을 제로로 만들고 퇴근하는 것. 그게 저의 매일매일의 목표인데 가능해요. 저 책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역시 요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이거는 저희가 모두 보기 싫어하는 바로 그 원숭이입니다. 어떤 원숭인지 혹시 아시나요? 많이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꼭 치명적인 순간에 발생을 하죠. 학생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 영상 같이 볼까요? 되는데 유튜브가 다운이 되는 일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있어요. 꼭 필요한 시기에. 이런 순간들이 종종 발생하면 학생들 거의 대부분은 그냥 판서 강의하지 왜 우리를 이런 거 애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실제 연구가 있어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안 생기는데 테크놀로지로 수업을 하는 중에 테크놀로지가 에러가 나면 학생들의 짜증도가 올라간다는 실제 논문 결과 진짜로 있습니다. 이상하게 테크놀로지가 잘 안 돌아가면 애들은 짜증을 내고 오히려 역행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글 설문지로 시험을 보시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시험을 다 봤는데 아차, 문제를 내고 애들 채점을 했는데 애들 이름을 안 받은 거예요. 이런 실수들이 에듀테크를 쓰시다 보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학기에 다들 너무 열심히 했군요. 다 100점이에요. 라고 되게 자상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최고의 스승이죠. 에듀테크는 도전하시고 해보고 실수하면 배우시면 돼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책에 나온 문구입니다. 캐롤 드웨 교수님이 남기신 글인데 여기 보면은 아이들한테 엄청 어려운 퍼즐을 줘요. 그 퍼즐을 보면은 아이들이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희 집은 원래 대대손손 퍼즐을 못해요.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고요. 이건 제 능력 바뀌니까 안 할래요. 라고 피하는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이고요. 반면에 못 푸는 건 똑같아요. 근데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선생님 왜? 이 퍼즐 어디서 팔아요? 왜? 이거 오늘 안 되는데 조금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서 한번 사보려고요. 오늘 내 능력은 여기지만 조금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과제는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가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세상은 강자와 약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와 배우려 하지 않는 자로 나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실 건가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환상적이다. 아이의 마음. 맨날 여자 선생님은 이제 문장을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쨌건 아이의 설레임 가진 마음이 정말로 멋지다라고 하는데 에듀테크가 저한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난 6년, 7년 동안 학교에 학생들보다도 저희가 더 가기 싫죠, 그렇죠? 애들도 가기 싫어하지만 저희 교육자분들도 정말 가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엄마가 달래죠. 너는 교장이지 않니? 가야지. 뭐 이런 유명한 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왜 우리를 학교에 가게 만드는가? 저는 에듀테크가 저한테 그런 설레임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새로운 기술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실패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 1년 동안 미국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잠시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같이 지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일주일 동안 일과가 쭉 나오는데 거의 1년 내내가 매일을 스페셜 데이로 만들어주더라고요. 항상 뭔가가 미션이 있습니다. 이 주가 특히 이제 마약과 폭력을 막자 뭐 그런 주간이었는데 월요일 날은 레드 리본 데이. 요거는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레드 리본인데 요 날은 옷을 빨간 걸 입고 오면 돼요. 아무 거에나 빨간 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양말이랑 머리를 미친 듯이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콜라 캔을 달고 온 여자애도 있었고요. 양말을 정말 알록달록을 신고 온 친구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깨끗하다. 마약으로부터 담배로부터 깨끗하다. 세 번째, 선글라스나 번쩍번쩍 야광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눈부시니까. 목요일 날은 머리, 모자를 쓰는 날입니다. 이거는 경례를 표할 때 모자를 벗고 경례를 표하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쓰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그때가 할로윈이었기 때문에 할로윈을 해가지고 이걸로 마약을 쫓아내자.
뭐 이런 이제 취미를 이제 커스튬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1년 내내. 애들도 이제 보면서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고 오늘은 뭐 입을까로 설레어하고 상당히 신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복을 저희가 또 공수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또 한복을 입혀가지고 보냈는데 싫어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신나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은 그래도 애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트 가보니까 이 할로윈 코스튬이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되는데 일단은 저렴합니다. 그게 되게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할로윈 코스튬들은 다 너무 고가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다들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이제 배터리라든지 팬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코스튬이 나옵니다. 안에 바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걸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풍선을 같이 입을 수가 있는데 그 어몽어스한 친구를 봤는데 와 진짜 이거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거대한 풍선이 학교에 걸어가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경고문이 왔어요. 자리에 앉았을 때 뒤 친구가 칠판이 안 보이면 안 된다. 얘는 바람 뺐죠. 바람 빼고 이제 집에 갔는데 어쨌건 저도 저런 커스튬을 입으면서 재밌게 저희 아이들만큼이나 저도 재밌게 학교를 기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다 선생님이 남긴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보기 어렵죠. 미래는. 왜냐하면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자극이 있을지 저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까 5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멋지게 교육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연결입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고 가시겠지만 옆에 있는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연자분들이랑 앞으로 계속 연결하면서 우리 5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모든 분들이 다 연자가 되셔가지고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멋진 강연 들려주신 박찬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뇌생남이라는 개념 아시죠? 네, 뇌가 섹시한 그렇죠. 남자죠. 뇌생남이 어떤 그런 표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뇌만 섹시한 게 아니라 비주얼도 어마무시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오징어쯤은 되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오늘 꼴뚜기로 강등됐습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 에태연의 미모를 담당해 주신 그렇죠. 분인데 네. 문어 정도로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약간 머리가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문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우리가 아날로그로 성공을 했는데 왜 굳이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나라는 그 의문점에 대해서 정말 해소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연을 해주신 우리 다시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언젠간 행성으로 또 출발해볼까요? 다음 그러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